우리도 이제 어느덧 종강까지 한 달이 남은 상황이고,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어디 봅시다. 전부 다 긴팔을 입고 있는, 누구는 패딩을 입고 있는 와중에 저만 이제 반팔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앞에서 두 세트를 진행을 했어요. 첫 세트는 이제 그냥 사용자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보라색 버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 헬로 월드 느낌표, 내가 원하는 글자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보여주는 게 가능해요 등등 얘기하다가 다양한 입력 방법들을 해가지고 체크박스라든가 라디오 버튼, 라디오 그룹으로 감쌀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에디 텍스트, 그 다음에 과제로 씩바, 프로그레스 바의 일종인 씩바를 우리가 같이 구경해 봤었고 등등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뷰를 배치를 해두고 적절한 타이밍에, 예를 들면 버튼을 눌렀을 때, 체크박스를 클릭을 했을 때 등등 적절한 타이밍에 어떤 뷰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 손으로 해서 들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은 칼로리가 얼마냐라는 중요한 데이터를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사용자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다른 어떤 뷰의 어떤 어트리뷰트로 지정을 하는 식으로 간단한 데이터 흐름을 우리가 손으로 직접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렇게 첫 번째 세트를 마무리 지어놓고 두 번째 세트에서는 우리가 드디어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추가로 도입을 했어요. 자,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도입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앱 뒤에 있는, 우리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뒤에 있는 코드가, 예를 들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들어있는 여러 뷰들 중에 하나를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건으로 바꾼다든가 했을 때, 또는 어떤 뷰의 크기라든가 위치, 마진 같은 게 변경되거나 했을 때 우리는 A라는 뷰를 건드렸지만 걔랑 연관돼 있는 컴포넌트 트리 상으로 연관돼 있는 다른 뷰들의 어트리뷰트도 연쇄적으로 위치랑 크기를 재지정한다든가 같은 뭔가 복잡한 작업을 우리 앱 뒤에서 해주고 있었다라는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친구들의 도움이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우리가 직접 실행 도중에 자바 코드로 건드리는 건 쉽지 않겠지만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갖고 노는 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해두고 중간고사 보고 이제 세 번째 세트는 그 뷰들을 모아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레이아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새로운 앱 만들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뉴 프로젝트 해갖고 실제로 골랐던 거는 MT Views Activity라는 걸 골랐었어요. 그랬더니 main activity.java랑 activity_main.xml 두 개의 파일을 처음부터 담아둔 채로 우리한테 제공을 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의 액티비티, 맨 처음에 만들어준 그 친구만 갖고 놀았었다 보시면 돼요. 그 액티비티에 무슨 뷰를 보여줄 것이냐, 그 액티비티에 어디를 눌렀을 때 무슨 작업을 수행할 것이냐 에서 머물러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지금 후반부 나만의 앱 만들 때 액티비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만들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사용자한테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전에 살짝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 로그인 기능 생각해보면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레이아웃을 여러 겹을 만들어 두고 그 중에 동시에 하나만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비지블로 바꾸는 식으로,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 누르면 맨 처음에 보여주고 있었던 로그인 관련한 레이아웃을 가운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로그인 성공 또는 실패에 해당하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레이아웃 두 개 중에 하나를 비지블하게 바꿈으로써 사용자 눈에 방금 전이랑 다른 뷰들을 싹 바꿔가지고 보여주는 게 가능했었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그런 액티비티인가 뭔가 하는 것들을 여러 개를 써서 하나의 앱을 구성하는 걸 역시나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게 과연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하나의 액티비티만 갖고도 얼마든지 서비스 다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놨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 액티비티로 구성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액티비티는 내가 직접 코드로 작성하고 어떤 액티비티는 예를 들면 파일 선택한다 막 그런 거 여러분 뭐 웹브라우저라든가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이라든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누르면 갑자기 일반적인 갤러리가 뜬다라든가, 아니면 내 파일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늘 보던 그 카메라 앱이 열려가지고 사진을 한 장 찍을 수 있게 해준다든가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받았었을 거예요. 그렇게 한 장 찍은 다음에 뭔가 OK 버튼 같은 거, 확인 버튼 같은 거 누르면 원래 실행되던 앱으로
원래 실행되던 우리 눈으로 구경하는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작업을 이어서 수행한다든가 하는 게 가능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안드로이드 동네는 그렇게 구성돼 있고 아이폰 동네도 비슷해요. 아무튼 그런 액티비티 여러 개를 다룰 때의 우리가 이전에 다뤘었던 코드 실행 흐름이라든가 데이터 흐름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게 되냐, 우리 앱 뒤에 무슨 코드들이 있어서 액티비티들 사이에 그런 흐름들을 연결하기 위해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고, 따라서 우리가 이전에 적어본 적 없는 무슨 코드들을 추가로 외워가지고 적어야 되냐 같은 것들을 이번 마지막 세트에서 구경해 볼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부랑 2부로 12주차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부는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얼마든지 직접 도전해보고 뭐 이런 서비스 제공하나 보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일단 오늘 해두고 조금 느지막한 중간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뒤에는 이제 오늘 원하는 친구들 무슨 앱 만들 거냐 저랑 같이 협의 진행할 수 있는 여유 시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했었던 요 12주차 2부에 해당하는 내용은 일단은 영상으로 편집 딱 해서 우리 수업 재생 목록에 올려두고 그 다음에 우리 톡방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남은 한 달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앱에 일단 메인 액티비티인가 뭔가 하는 건 더블 클릭해가지고 얼마든지 맨 처음에 정해놓고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제2의 제3의 액티비티를 내 앱에, 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추가하려는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전히 안드로이드 앱도 어엿한 자바 프로그램이니까 이들 사이에, 액티비티들 사이에 코드 실행 흐름, 언제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 코드 실행하다가 다른 액티비티 점 자바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나, 어떻게 연결할 수 있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그것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들고 있었던 숫자라든가 스트링 값 같은 것들을 다른 액티비티에 전달하는 방법, 다시 받아오는 방법 같은 것들을 구경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앱 2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오늘은 일단 간단한 모험이라는 느낌의 앱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짝 구성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 열람 및 변경을 할 수 있는 앱을 구성을 할 건데,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 예를 들면 좀 복잡한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 중에 게임이랑 유틸리티 두 가지 중에 유틸리티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여러 가지 눌러가면서 뷰들 체크하고 체크 해제 가면서 골랐던 걸 토대로 저 사람한테 예를 들면 오늘 몇 칼로리 드셨네요 라든가 오늘은 요 운동을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요 거를 저녁 밥 메뉴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와 같이 계산한 결과를 사용자한테 다시 보여주는 느낌의 소위 생산성이라든가 사람의 기억력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앱을 만들 때 요 2부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렇고, 그래서 자 바로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잠깐만 10일이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프로젝트를 일단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치사하게도 먼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 다 되면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 탭을 안드로이드 탭으로 바꿔주죠. 앱 폴더가 열려 있으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앱 폴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xml 파일 구경하면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 화면 잘 뜰 거예요.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제 일부 시간에 할 거는 간단한 모험 앱을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종의 텍스트 어드벤처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Shift F10 눌러서 앱을 딱 켜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 놨었던 메인 액티비티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하겠죠. .xml 파일로 구성해 놓은 거. 그래서 앱을 처음 켜면 그런 시작 화면이 보일 것이고 거기에는 텍스트 뷰 하나랑 버튼 2개를 띄울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뷰 하나에는 저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현재 뭐 이 두 갈래길 만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썰을 한번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 사람한테 버튼 2개를 왼쪽 길로 간다, 오른쪽 길로 간다와 같은 느낌으로 아래에다가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둘 중에 하나의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버튼을 눌렀냐에 따라 제2 또는 제3의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방금 고른 결정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텍스트 뷰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제2의 인생 살고 싶을 거잖아요. 다른 쪽 길은 어떤 건가 확인해 보고 싶을 때니까 뒤로 가기에 해당하는 버튼 하나를 배치를 할 겁니다. 그거를 다른 두 액티비티에 대해서 각각 적용을 해놓고 실행해 보고 이런저런 모험을 직접 마우스 버튼 눌러가면서
보라색 버튼 눌러가면서 진행해보는 그런 느낌의 앱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 이 앱은 총 3개의 액티비티로 구성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 때 empty views 액티비티 고름으로써 처음부터 담겨 있는 채로 메인 액티비티라는 친구가 동봉되어 있는 채로 지금 스타트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걸 감안하면 이제 다른 2개를 어떻게 추가하면 되나만 살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뭐 여기 이렇게 스샷으로 해놓긴 했는데 뭐 같이 보여드릴게요. 잘 열려 있으면 요 앱 폴더를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뉴 하면 우리 맨날 뭐 자바 클래스니 이런 거 추가해봤지만 그 밑에 녹색 머리통들이 있고 여기에 액티비티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요걸 고르시면 이제 쭉 봤는데 여기 다양한 액티비티들 있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늘 눌러왔었던 그 empty views 액티비티가 여기에도 지금 숨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친구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늘 봐왔던 그런 동등한 느낌의 창이 또 다시 뜰 거예요. 여기서 액티비티 네임을 우리가 지금 메인 액티비티가 시작 화면이고 그 다음에 왼쪽 길 갔을 때 화면, 오른쪽 길 갔을 때 화면 2개 어떤 이 어드벤처 게임에 대한 장면이 되는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scene 1 액티비티 같은 느낌으로 이름을 정해놓고 엔터를 칩시다. 엔터를 치면 능숙한 솜씨로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메인 액티비티.java 있는 곳에 scene1 액티비티.java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또한 RES 폴더 열어보시면 레이아웃 폴더 안에 activity underscore main.xml이랑 같은 폴더에 activity underscore scene1.xml을 역시나 또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앱엔 지금 액티비티 2개가 지금 들어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한 번 더 하셔서 scene2 액티비티까지 만들고 다음 단계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액티비티 이름 잘 골라주시면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알아서 잘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엔터키 치시면 돼요. 하면 역시나 scene2 액티비티, activity scene2.xml 해서 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3개 만드셨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cene2 액티비티까지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약간 시간을 들여서 3개의 .xml 파일들의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게 한 뷰들을 능숙한 솜씨로 가로 세로 조건 등등 지정하면서 추가를 해봅시다. 메인 액티비티 이용 .xml 파일에는 텍스트 뷰 하나 이미 헬로 월드 느낌표 출력하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친구 재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다가 버튼 2개를 배치해 두시면 돼요. 다른 .xml 파일들에는 텍스트 뷰가 처음부터 담겨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추가하시고 그 밑에 버튼 하나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activity underscore main.xml에 있는 버튼들은 그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위에 거를 BT1, 그 아래 거는 BT2와 같은 느낌으로 아이디를 지금 같이 한번 통일을 해봅시다. 그거 제외하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이제 현재 선택지에 그러니까 두 갈래 길에 서 있다 그런 느낌으로 저 사람한테 한국말로 뭔가 얘기를 해주면 돼요. 고풍스럽게 읊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왼쪽 길로 간다 해주시고 다만 요 2개의 버튼의 아이디를 지금 보시면 저는 지금 왼쪽 길로 가는 게 위에 버튼이니까 걔를 BT1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길로 가는 아래 버튼을 BT2로 세팅해 둘게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 끝납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다른 .xml 파일도 연 다음에 텍스트 뷰 하나랑 버튼 하나 그리고 그 버튼은 돌아가기 버튼으로 하시면 돼요. 같은 느낌으로 다른 메시지를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까지 하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언더스코어 메인의 이 2 버튼의 아이디만 BT1, BT2로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제외하면 나머지는 자유입니다. 일단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만 할게요. 지금 이 앱 켜면 능숙한 솜씨로 그 원래부터 있었던 메인 액티비티가 뜨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2갈래 길을 발견했습니다. 왼쪽 길로 간다, 오른쪽 길로 간다 이렇게 잘 보일 것이고 다만 지금은 어디다가 무슨 클릭을 하든 간에
여전히 메인 액티비티만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목표는 이제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예를 들어 위에 버튼을 누르면 왼쪽 길로 간 결과에 해당하는 미리 준비해둔 그 액티비티를 띄우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반대쪽 눌렀으면 반대쪽 걸 띄우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Scene 1, Scene 2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메인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제 데이터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것도 역시나 저랑 같이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코드 부분을 작성을 해야 돼요. .java 파일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전부 다 버튼 눌렀을 때 뭐 할 거냐니까 일단 메인 액티비티 .java를 먼저 열어주시고 여기다가 메서드 정의 적고 그걸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다른 쪽에서도 이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적으면 될 테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늘 적어왔었던 버튼 눌렀을 때 이벤트에 해당하는 언클릭 이벤트에 해당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적어봅시다. 그래서 늘 적던 잘은 모르겠지만 퍼블릭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 보이드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냥 BT 한 다음에 이 정도로 이름 정해주시고 뷰 한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쳐주시고 인수 이름은 V 정도로 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뷰하고 엔터 쳐주시면 그 위에 임포트 모닝가 뭔가 하는 거 자동 완성해 줄 테니까 뷰 글자가 빨강색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빨강색이다라면 뷰 이름 지웠다가 다시 적고 엔터를 친다거나 하면 임포트문 자동 완성 당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지금 메인 액티비티에는 버튼이 2개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각 무슨 버튼을 이번에 눌렀냐에 따라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차피 버튼이니까 이벤트 핸들러 딱 하나만 마련해 두고 다만 이번에 무슨 버튼을 눌렀냐에 따라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게끔 if문을 써서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다행스럽게도 이 이벤트 핸들러, 이 메서드 정의 내용을 보시면 이 V, 인수 V에 담겨 있는 게 이번에 구체적으로 무슨 버튼을 눌렀냐, 무슨 뷰를 클릭했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저 V가 BT1이냐, BT2에 해당하는 아래 버튼이냐를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한 방법은 둘 다 find 해온 다음에 BT1, BT2 아니면 하나 find를 해온 다음에 그 BT1에 해당하는 친구랑 V랑 같냐 그렇지 않냐를 넣는 연산자 같은 거 써서 구성을 하면 뭐 그럭저럭 간단하게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간단한 느낌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버튼은 2개가 있어요. 보라색 버튼은 메인 액티비티에. 그렇긴 한데 두 버튼 뭘 누르든 간에 이 메서드가 호출되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눌렀냐가 V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V에 담겨 있는 개가 BT1이냐 BT2냐를 가지고 if문 써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if 한 다음에 엔터 치시면 자바의 if문을 적기 위한 괄호를 쳐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건식을 적을 건데 우리가 지금 V가 BT1에 해당하는 버튼이냐를 물어볼 거예요. true, false가 나오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BT1이 아니면 BT2가 맞으니까 한쪽만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V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get 대문자 i까지 치면 get id라는 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int 값을 하나를 줄 겁니다. 자, 우리 이제까지 r.id.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정해둔 그런 id 값들 중에 하나를 int 값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뭐 find를 해오네, 스트링 리소스 여러 개들 중에 하나를 쓰네 등등과 같은 작업을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그 반대되는 느낌으로 지금 누른 버튼에 부여되어 있는 id int 값이 얼마냐를 가지고 그거를 넣는을 한 다음에 r.id.bt1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정해둔 본인이 알아서 정해둔 그 int 값이랑 같냐와 같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T1을 가지고 인스턴스를 들고 와서 검사를 하는 것보다 얘가 좀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맞다면 그러면 저 사람은 왼쪽 길로 간다를 누른 겁니다. 위에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else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여기 반대 방향은 이제 아마도 BT2를 누른 게 맞으니까 오른쪽 길로 가기 위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주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16주차 토요일까지니까 한 달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우리 F로 수업에 한 달을 다 몰빵하면 여러분 이번 학기 평점이 개 박살 날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나만의 앱 만들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길어야 10시간 정도다라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럼 여유 시간에 뭐 하냐? 여러분 전공 과목 공부를 하세요. 물론 이제 수업 시간 4번이 남은 거죠. 오늘 빼면 3번이 남은 거잖아요. 그때 이제 오시면 여러분 집에서 하다가 막히는 거 얼마든지 도와드리고 톡방에 물어봐도 도와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일단 간단한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이 나중에 더 해보고 싶다라면 그때 이제 저한테 질문해서 현재 요 초기 버전 이렇게 만들었는데 최종 버전에 요 부분 한번 추가해보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일단 가벼운 거 정해놓고 살을 불리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최종 버전 만들어 봤다 해서 제출하고 좀 더 강렬한 거 이제 인터넷 접속 같은 거 해서 막 웹 크롤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해서 뭐 파일을 저장해 뒀다가 꺼내 가지고 진행한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 뭐 종강하고 남남 아니니까 겨울방학 때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내서 그때는 이제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해외여행 갔다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등등인 거잖아요. 면허 딸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시간대 추가로 활용해서 여러분이 진짜로 만들고 싶었던 좀 더 본격적인 앱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이 분기 흐름을 완성해 놨다면 우리는 이제 저 사람이 BT1을 눌렀을 때 할 일은 위에다가 적고 BT2를 눌렀을 때 할 일은 아래에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새로운 액티비티, Scene1 액티비티 또는 Scene2 액티비티를 켜는 겁니다. 그 친구가 이제 화면 맨 위로 올라오도록 스타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완전히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지금 일단은 저랑 같이 따라서 쳐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게 아마 슬라이드가 마련이 돼 있기는 할 건데 그래요. 자, 요거는 뭐 저랑 같이 해봅시다. 천천히.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그 우리 뭐 스레드를 재운다라든가 새로운 스레드 만든다라든가 할 때 자동 완성 열심히 당해가면서 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일단은 따라서 한번 쳐봅시다. 자, 지금 일단 BT1 눌렀을 때 뭐 할 거냐를 그 중괄호 안에다가 커서 갖다 댄 다음에 여기다가 대문자 I로 스타트하는 인텐트라는 6글자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인텐트라는 형식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쳐주세요. 그 다음에 자 얘는 형식 이름이니까 인텐트 형식 로컬 변수 이름 하나 얘는 그냥 제일 편하게 자동 완성까지 해줄 겁니다. I 정도까지 치면 알아서 이 이름 쓰시는 게 적절한 것 같네요 라고 자동 완성해 줄 거예요. 엔터 치신 다음에 new 하고 좀 기다렸다가 띄어쓰기 하고 좀 기다렸다가 엔터 키를 치시면 new 인텐트 괄호구 닫고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세미콜론을 찍어서 선언을 완성을 해봅시다. 자, intent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intent 무슨 뜻이에요? 그 파이썬에서 여러분 intent라는 건 써본 적 있죠? 들여쓰기란 뜻이잖아요. 그죠? intent는 무슨 뜻입니까? intentional 하면 막 그런 거잖아요. 고의적인 막 그런 느낌의 막 법학적인 그런 용어가 막 튀어나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텐트 이제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뭐 의도 내지는 뭐 목적 정도까지 opportunity 막 그런 거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법한 근데 조금은 더 이제 주관적인 느낌의 단어다라고 저는 일단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인텐트는 일종의 목적, 의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액티비티를 켤 거예요. 그걸 켜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느낌으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액티비티를 켤 거다라고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기 위한 마음속으로 준비한다라는 건 그거랑 관련한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인텐트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세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앱 뒤에 있는 코드한테 내가 지금 바라는 그 액티비티를 켜줘 라고 부탁을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인텐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new 인텐트하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하는데 자, 이건 저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괄호 안에다가 뭘 넣을 수 있냐면 우리는 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이 친구를 골라서 쓸 겁니다. 컨텍스트 하나를 받고 잘은 모르겠지만 클래스 형식 하나를 받는 버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일단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빨간 줄 안 나오는 거 확인하셨다면 오류 없는 거 확인하셨다면 new intent 괄호를 닫고 그 괄호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GAC 정도를 적어 보시면 get application context라는 걸 골라줄 겁니다. context라는 단어가 이전에 살짝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컨텍스트 일종의 문맥 내지 맥락이라는 뜻이잖아요. 언제 튀어나왔었냐면 우리가 새로운 버튼, 회색 버튼 추가할 때 new 버튼 괄호를 닫고 할 때 거기다가 컨텍스트 무슨 맥락에서 이 버튼을 만드는 거냐라고 우리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걸 세팅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this라는 네 글자를 적어서 이 액티비티 안에서 그 버튼을 쓸 거다와 비슷한 맥락으로 지정을 해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는 새로운 액티비티 하나를 만들어서 걔를 띄우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텐트를 구성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 새로운 액티비티를 무슨 맥락에서 띄울 거냐라고 질문을 받은 거고 우리는 이제 이 앱 자체를 구성하기 위한 이 앱 자체의 실행 흐름에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액티비티를 띄울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요 get application context라는 친구를 고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컴마하고 뒤에다가는 그래서 무슨 액티비티를 띄울 거냐를 우리가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 세팅에 따라 다르겠지만 BT1 눌렀다면 scene1 액티비티 보여주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걸 감안해서 scene1 액티비티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점 찍으면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점 클래스까지 적을 수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엔터 쳐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인수를 2개를 지정한 셈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앱 실행 맥락 안에서 나는 지금부터 scene1 액티비티를 켜겠어와 같이 의도를, 인텐트를 세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했다면 이제 엔터 치시고 자, 마음의 준비는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액티비티를 켜야겠어와 같은 느낌으로 스타트 대문자 A 정도까지 치면 스타트 액티비티 즈가 있고 액티비티라고만 적혀 있는 게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골라주시고 우리는 씬1 액티비티 하나만 띄울 거니까 그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방금 세팅해 둔 인텐트를 담아서 호출하도록 메소드 호출식을 구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들고 앱 뒤에 있는 코드가 저 사람 지금 전체 앱 실행 맥락 안에서 씬1 액티비티를 켤라나 보다 해서 그거에 적절한 작업을 해줄 겁니다. 진짜로 씬1 액티비티 만들어서 그걸 화면 위에다 띄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복붙해서 else 부분을 채울 수 있겠죠? 얘를 복붙해서 else 부분에 복붙을 하시고 씬1 액티비티 대신에 씬2 액티비티를 켜겠어와 같은 느낌으로 인텐트 세팅하는 부분만 다르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메인 액티비티의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수행할 작업 코드 작성은 끝이 나요. 그럼 이제 .xml 파일에다가 지정해두고 Shift F10 눌러서 실행해서 버튼 눌렀을 때 진짜로 그 액티비티들이 뜨나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건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자, 빨간 줄 안 나온다면 엔간하면 지금 오타 같은 건 없을 거예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액티비티용 XML 파일로 가서 각각의 버튼에 대한 언클릭 어트리뷰트를 언클릭을 bt 언더스코어 언클릭 실행해줘. 얘도 아래에 있는 버튼도 눌렀을 때 동일한 메서드 실행해주면 돼와 같이 지정해 주시면 돼요. 동일한 메서드 실행한다 해도 실제 누른 버튼의 아이디를 갖고 대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코드 덩어리 중에 적절한 하나만 실행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이품은 잘 작성해 놨습니다. 그다음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럼 다시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로 돌아가서 지금 이 bt 언더스코어 언클릭을 통째로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주시고 자 요거랑 비슷한 작업을 다른 액티비티에다가도 적어놔야 돼요. 그쪽에 있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역시나 스타트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뭐 씬1 액티비티 점 자바를 열어봅시다. 보시면 자 여기도 지금 비슷하게 늘 적혀있던 그 uncreate 메소드 정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메인 액티비티를 켰을 때가 아니라 씬1 액티비티를 켰을 때 무슨 작업을 할 거냐
적혀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각각의 점 자바 파일에는 각각의 액티비티를 갖고 화면 위에 띄워놨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할 거냐를 독립적으로 적어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씬1 액티비티의 버튼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버튼 눌렀을 때 뭐 할 거냐는 당연히 씬1 액티비티 점 자바에 적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 복사했던 거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살짝 놀라운 점이 붙여넣기를 하면 뷰 부분에 오류가 안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인텐트 부분에도 오류가 안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저만 해볼게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이건 저만 할게요. 그 글자들을 메모장 같은 데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류가 빵빵빵 하고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뷰가 뭔지 모르겠어요. 인텐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해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을 것이고 점 PDF 파일에 있는 거 복붙한다든가 하면 과제 설명서 복붙하면 오류 나잖아요. 그런 거 해결할 때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하고 엔터 키 쳐서 임포트 문 같은 거를 요 뷰는 그 뷰야, 이 인텐트는 그 인텐트야 같은 느낌으로 임포트 문 자동 완성을 해야 비로소 요 글자들을 우리가 당시에 목표로 했었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에서 썼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씬1 액티비티에서도 쓸 수 있게 점 자바에서도 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자, 지금 저는 메모장 같은 데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다른 점 자바 파일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때는 처음부터 그냥 빨간 줄 안 나오고 전부 다 정상적인 검은색 글자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사실은 지금 저런 글자들이 오류가 나지 않는다라는 건 저 인텐트라는 이름, 뷰라는 이름을 적법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임포트 문을 지가 알아서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에 있는 걸 그대로 복붙을 여기다가 추가로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뷰라는 이름, 인텐트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해줬다 보시면 돼요. 일단 이거는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옆에 있는 뷰가 무슨 뷰인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글자들을 이제 다른 점 자바 파일에 복사 붙여넣기 할 때 거기서도 아까랑 동등한 느낌으로 뷰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추가적인 복붙을 해주는 기능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txt 파일이라든가 .pdf 파일에서 코드 긁어갖고 복사 붙여넣기 할 때는 그런 소위 여기서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맥락을 우리가 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임포트 문을 자동으로 적어주는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한테는 이득인 거죠. 굳이 컨트롤 스페이스 더 누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씬1 액티비티 점 자바에 일단 복붙해 두셨고 그 다음에 여긴 지금 버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if문은 지워버리고 내용물 두 개 중에 하나만 살려갖고 얘만 이제 코드를 고쳐갖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씬1 액티비티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지금부터 메인 액티비티를 화면 위에 띄우기 시작하겠다와 같이 이 두 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인텐트 마음에 준비해 두고 그걸 지금 켜겠어 스타트 액티비티 호출하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돌아가기 버튼이니까 메인 액티비티를 다시 띄워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그 코드만 살짝 고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복사해서 씬2 액티비티로 보내가지고 고스란히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각의 .xml 파일 가지고 그 돌아가기 버튼 눌렀을 때 각각의 .java 파일에 있는 그 bt 언더스코어 언클릭들을 누르게끔 그렇게만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복사해서 씬2 액티비티를 열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임포트문 자동으로 나올 것이고 해야 되는 일은 똑같아요. 메인 액티비티를 켠다입니다. 여기까지 잘 하셨다면 씬1 액티비티 .xml 파일에 버튼 눌렀을 때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세팅하는 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언클릭 눌렀을 때 늘 그냥 메서드 이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점 자바 파일에 있는 bt 언더스코어 언클릭을 여기다가 지정할 거냐를 우리한테 지금 표시했다 보시면 돼요. 지금 저는 activity underscore scene1.xml을 건드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걔랑 연관돼 있는 scene1 activity랑 관련돼 있는 .java 파일 안에 있는 메서드 이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사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scene2 activity에 대해서도 .xml 파일 가서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onClick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로 역시나 scene2activity.java에 bt_onClick을 해줘와 같이 지정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Shift F10 눌러서 모험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왼쪽 길로 간다. 당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에 다다라 굶어 죽었습니다. 돌아가기. 제2의 인생. 오른쪽 길로 간다. 횃불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오타가 났네요. 아무튼 밝아서 눈이 부셔 죽었습니다. 돌아가기. 왼쪽 길로 간다. 돌아가기. 오른쪽 길로 간다. 돌아가기. 할 때마다 지금 보시면 뭔가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으로 왼쪽 길로 간다 클릭해 볼게요 하면 밑에서 이 화면 밑에서 새로운 화면 한 판이 슥 하고 올라와서 덮어 쓰는 것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우리한테 띄워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돌아가기 눌렀을 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느낌의 새로운 화면이 올라오는 느낌의 애니메이션을 연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타트 액티비티 호출할 때마다 이런 느낌으로 화면 전환을 지금 구사를 해주고 있다라 보실 수 있어요. 자, 요건 우리가 로그인 기능 할 때는 느껴볼 수 없었던 거죠. 로그인 기능 할 때는 단순히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건으로 바꾸고 비지블로 바꾸고 한 겁니다. 따라서 그때는 로그인 성공하면 로그인 실패하면을 순간적으로 뿅 하고 튀어나왔었어요. 화면 전환이 순간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액티비티라는 걸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뭔가 우리가 직접 코드로 친 건 아닌데 마치 그 버튼 눌렀을 때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물결 퍼지는 것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연출하는 것처럼 화면 전환과 관련한 애니메이션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까지 잘 진행한 거고 복부수로 잘 커버했고 그래서 이런 느낌의 코드를 적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텐트 만든다, 뭐 get application context 뭐 그런 또 맥락과 관련한 문맥과 관련한 얘기 나왔고 잘은 모르겠지만 인텐트가 일종의 의도 같은 거니까 마치 레이어 파람스에다가 내가 이 친구 레프트 마진, 탑 마진 이렇게 할 거야 세팅한 다음에 add view 호출하면 우리의 염원대로 우리가 세팅한 데이터 그대로 그 뷰를 추가를 해줬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액티비티 새로 추가할 때도 새로 추가해서 화면 위에 띄울 때도 내 염원을 데이터로서 인텐트 안에다가 우겨 넣은 다음에 그걸 밀어넣고 시작해줘 라고 요청하면 앱 뒤에 있는 코드가 알아서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적용해 가면서 화면 전환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물 채워봤고 확인했고 그래서 간단한 모험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나만의 앱 만들 때 정량적인 목표로 여러분이 화면 최소 3개를 써야 된다. 그걸 10점짜리로 지금 잡아놨단 말이에요. 게임 만든다라면 시작 화면, 그 다음에 게임 진행하는 화면, 그 다음에 결과 점수 같은 거 보여주는 화면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각각의 액티비티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작 화면에서 뭐 어딘가 클릭하거나 하면 이제 게임 본론에 해당하는 화면을 스타트하도록 코드를 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게임 오버되면 이제 점수 확인 화면으로 스타트 액티비티 호출하면 이제 그 위에 점수 확인하는 화면이 뜨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판 하기 같은 거 또 누르면 다시 게임 진행하는 그런 화면으로 돌아간다든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화면을 다시 위에 띄운다든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7점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의 액티비티만 쓴다라면 이제 7점의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10점 만점에 3점을 가져가고 좀 더 편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몇 단계 한번 진행해 보시고 여기서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밑에서 위로 새로운 창이 새로운 화면이 올라오는 걸 여러분이 그렇게 연출하고 있는 걸 구경해 봤을 거예요. 거기서 자, 여러분 지금 핸드폰에 뒤로 버튼이 있잖아요. 우리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백 버튼이 요 왼쪽으로 향하는 화살표 버튼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우리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안드로이드 핸드폰 쓴다 보통 뭐 갤럭시 막 이런 거 쓸 거잖아요. 이 친구 보면 백 버튼이 보통 여러분은 백 버튼을 어디다가 놓고 씁니까? 백 버튼을 오른쪽에 놓고 쓰는 친구가 있고 왼쪽에 놓고 쓰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에 놓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갤럭시 같은 경우는 백 버튼을 오른쪽에 놔두잖아요. 기본 세팅이. 여러분이 원하면 설정 가서 백 버튼을 왼쪽에 오도록 가운데 버튼에 시작 버튼에 왼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와 같은 순서대로
그래서 앱 목록 띄우는 거를 오른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작 화면 로 넘어가는 걸 동그라미 같은 거를 가운데 놔두고 백 버튼을 왼쪽에다 놓고 쓰고 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버튼 동그란 거 하나 있는 거죠.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기본 세팅되어 있는 거는 백 버튼을 왼쪽에다 놓고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와 같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를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어떤 느낌으로 지금 가나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셔 죽었습니다는 오른쪽 길을 갔을 때예요. 여기서 백 버튼을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다시 메인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백 버튼을 또 누르면 무슨 일이 발생하나? 자, 제가 지금 아까 전에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순서대로 열심히 누르다가 설명 진행하고 지금 백 버튼을 연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는 오른쪽 길 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백 버튼 누르면 막다른 길에 다다라 굶어 죽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이 메인 액티비티를 보기 전에 어느 액티비티를 보고 있었나를 감안을 해서 이 전에 떴던 화면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백 버튼을 조금 더 유심히 천천히 누르면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지금 어떻게 적용되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면 자, 아까 전까지 보라색 버튼 눌렀을 때는 밑에서 새로운 화면이 슝 하고 올라오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 버튼을 누르면 위에 보이던 원래 보고 있던 씬1 액티비티를 씬2였나 아무튼 간에 원래 보고 있던 그 화면을 위에서 끌어내리는 느낌으로 지금 반투명화되면서 사하고 증발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지금 연출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백 버튼 누르면 이제 반대편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대편 길 갔다가 돌아가기 또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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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맨 처음에 켰었던 Shift F10 해서 눌러갖고 켰었던 그 메인 액티비티까지 도달할 것이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Shift F10 누르면 전 이제 앱을 새로 켜는 거잖아요. 여기서 왼쪽 길로 간다를 누른 다음에 돌아가기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백 버튼을 연타를 해보면 백 버튼 누르면 왼쪽 길로 갔을 때의 씬1 액티비티가 보이고 다시 누르면 메인 액티비티로 가고 여기서 다시 누르면 앱 자체가 꺼져 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주고 있었던 그 메인 액티비티까지 띄웠을 상태에서 백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앱을 실행하기 전 상태에 해당하는 화면으로 돌아가는 셈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그 앱을 꺼버리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자, 매번 여러분 보라색 버튼 누를 때마다 현재 보고 있던 화면 위에다가 새로운 화면을 만들어서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겹, 3겹, 4겹, 5겹, 6겹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백 버튼 누를 때마다 맨 위에 있는 애를 걷어내는 셈입니다. 걷어낼 때마다 그 직전에 보고 있었던 그 화면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진짜로 백하는 돌아가기 하는 그런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것과 관련한 코드를 단 한 글자도 적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서비스, 이 앱을 켜서 저 사람이 어떤 화면들을 보고 있었나를 앱 뒤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일종의 히스토리 같은 걸 내지는 일종의 컨텍스트를 앱 뒤에서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느낀다면 성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모험의 진행 순서, 여러분이 무슨 버튼을 어떤 순서대로 눌러서 어떤 화면을 순서대로 구경했었냐에 따라서 이전 화면으로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애니메이션 효과도 위에 있는 화면을 스으 하고 걷어낸다와 같은 느낌으로 보라색 버튼을 눌러서 스타트 액티비티 호출했을 때 새로운 화면을 덮어 쓰는 거랑은 약간 다른 느낌의 애니메이션을 지금 연출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앱은 이전까지의 실행 흐름, 무슨 화면 순서대로 보고 있었나를 꾸준히 기억을 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문맥이 액티비티들 사이에 화면 전환 과정에서의 문맥이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전에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 만들 때 new 버튼하고 괄호안에 this라고 적으면 아무튼 빨간 줄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this라고 적는 그 인수 자리에 실제로 담는 값은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 버튼을 만드는 거냐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컨텍스트라고 적혀 있었던 걸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은 그 액티비티, 당시에 이제
순발력 측정 앱이었죠. 그 액티비티 안에서의 실행 흐름에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그 회색 버튼을 눌렀을 때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 안에 있는 특정 메서드를 실행할 수도 있고 등등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액티비티 안에서의 흐름들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버튼을 만들 때, 새 인스턴스를 만들 때 디스 소속이다, 이 액티비티 안에서 갖고 올 버튼이다, 다른 액티비티가 아니라 여기서 쓸 거다라는 걸 직접 우리가 디스라는 이름을 써서 지정해 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액티비티 하나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뷰들에 대해서 맥락을 잡았었다면, 그래서 이 액티비티 안에서만 갖고 쓸 거예요 해서 디스를 열심히 적었었다면, 이제 우리 앱은 여러 액티비티로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코드 실행 흐름이 오갈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메인 액티비티 내용을 실행하다가 어쩔 때는 씬1 액티비티 내용을 실행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씬1 액티비티를 켜서 맨 위에다 깔아줬으면 좋겠네, 또는 이제는 이 액티비티는 실행을 그만두고 직전에 실행했던 액티비티 내용을 실행을 했으면 좋겠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와 같은 느낌의 실행 흐름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텐트 인스턴스를 만들 때, 그러니까 새로운 액티비티를 켜기 위한 새로운 인텐트 인스턴스를 만들 때 1번째 인수 자리에 그 get application context라는 걸 적었다 보면 돼요. 이제 액티비티 하나 수준의 스케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거기서 디스 적었던 게 그 디스,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메인 액티비티, 하나의 액티비티였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 화면 위에다가 띄울 버튼들은 전부 다 내가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액티비티를 여러 개를 쓴다면 이제 나 혼자서는 액티비티 한 명은 더 이상 그 전반적인 컨텍스트를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 전체 내 안드로이드 앱 하나 안에서 총괄적으로 유지되는 맥락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get application context로 호출한 거고, 그러면 우리 Shift F10 눌러서 앱을 켜기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던 그 앱 전체의 실행 흐름과 관련한 맥락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 아래에서 씬1 액티비티를 한 겹을 더 올려갖고 켜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새로운 인텐트 준비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액티비티 화면 위에다가 띄울 버튼은 그 액티비티 안에서의 문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액티비티 자체는 전체 앱 스케일에서의 문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액티비티를 또 켤 수 있고 백 버튼 눌렀을 때 이전 액티비티로 돌아갈 수도 있고 등등과 같은 느낌으로 이 컨텍스트인가 뭔가에 관여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컨텍스트는 실행 흐름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정확히 어떤 친구인지는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 컨텍스트라는 걸 실제로 유지하는 거, 예를 들면 회색 버튼을 눌렀을 때 메인 액티비티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한다라든가 등등과 관련한 거는 우리 앱 뒤에 있는 엄청 복잡한 코드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방금 전 봤던 액티비티 간 화면 전환에서의 애니메이션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직접 코드로 친 게 아니라 앱 뒤에서 알아서 잘 해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해주는 친구가 이런 컨텍스트인가 뭔가 하는 거를 우리가 꾸준히 동일한 맥락 아래에서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디스를 열심히 적거나 get application context 호출식을 열심히 적거나만 하면 그 친구가 그 동일한 맥락 아래에서 적절한 작업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순서대로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거의 역순에 해당하는 돌아가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지금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저런 컨텍스트란 뭔가가 존재하고 그걸 토대로 앱 뒤에서 적절한 작업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코드 덩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 작업 파일 각각에다가 열심히 이 액티비티가 화면 맨 위에 떴을 때 저 사람이 뭔가를 눌렀을 때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 또는 다른 액티비티를 이제 켜기 시작할 건데 위에다 띄우기 시작할 건데 그때 무슨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두고 새로운 액티비티를 스타트해야 되는 거냐 와 같은 코드를 열심히 적어가면서 여러 점 자바 파일들 사이에 내지는 여러 액티비티들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을 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보통 액티비티 안에 있는 각각의 뷰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은 여러분이 직접
get 텍스트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직접 새로운 데이터 구한 다음에 set 텍스트를 한다든가 set 프로그레스를 한다든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직접 자바 코드를 그 .java 파일 main activity .java라든가 한 액티비티 안에서 .java 파일을 자바 코드를 열심히 직접 여러분이 적어가면서 구성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액티비티들은 서로 다른 .java 파일들 사이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액티비티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은 일단은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그 인텐트라는 걸 써서 마치 택배를 붙이는 느낌으로 화물을 붙이는 느낌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부에서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 먼저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java 파일 있잖아요. 우리가 코드 2줄을 쳐서 새로운 액티비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요 문장을 실행하면 이제 다른 .java 파일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 느낌상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요걸 시작하기 전에 나 C1 액티비티한테 지금 보내야 되는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라면 자 기본적으로 인텐트에 담아야 되는 건 요 두 가지입니다. 어느 맥락에서 누구를 켜기 시작할 거냐예요.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저 친구한테 보내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이디랑 비밀번호 같은 걸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로그인 성공 여부를 판정해야 된다. 막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요 두 가지 빼고 추가로 뭔가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ut extra라는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디는 뭐 마스터 2 뭐 지금은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서 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 어떤 뷰에 어트리뷰트 값 같은 걸 얼마든지 담을 수 있어요. 아무튼 put extra 마치 막 첨부 파일 같은 느낌으로 지금 중요한 두 개의 데이터 말고도 추가적인 데이터를 이 인텐트에 포함을 시킨 다음에 스타트 액티비티를 호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스타트 액티비티 당한 C1 액티비티 입장에서는 아마도 저 친구 입장에서는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내는 입장에서는 첨부 파일을 넣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받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자 이건 여러분 안 치셔도 됩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앱을 켰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보낸 거를 get intent를 써서 내가 지금 uncreate 내용물을 실행하고 있다는 건 누군가가 나를 스타트했다는 얘기거든요. Shift F10 눌러서 처음에 켰거나 아니면 아무튼 간에 누가 인텐트 하나를 붙잡고 그거를 스타트 액티비티로 호출한 거예요. 그걸 갖고. 그래서 지금 내가 요 .java 파일 내용물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이번에 나를 깨운, 나를 만든, 나를 화면 맨 위에다 올린 그 친구가 보낸 인텐트를 더 인텐트라고 관사를 붙여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거를 내가 얼마든지 가져와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하나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get 잘은 모르겠지만 스트링 뭐 엑스트라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서 id 저 사람이 id라고 제목을 붙여갖고 나한테 보낸 스트링 형식 값을 꺼내가지고 저 사람이 첨부 파일로 보낸 것들 중에 일부를 꺼내가지고 예를 들면 맨 처음에 텍스트 뷰에다가 그걸 보여주겠다라든가 와 같이 저쪽에서 보낸 데이터를 내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에 반대되는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새로 만든 데이터를 저 사람한테 반송을 하는 느낌으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아무튼 간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살짝 구경해 봤었던 그 인텐트가 이런 서로 다른 .java 파일들 사이에 좀 더 정밀하게는 서로 다른 액티비티들 사이에 데이터 흐름을 다루기 위해 도입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은 중요한 데이터 무슨 맥락에서 누굴 켤 거냐가 아닌 좀 추가적인 데이터다 보니까 점 찍고 put extra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추가로 첨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뭐 int 값 보낼 수 있고요. 스트링 값 등등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적절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간단한 게임 정도 만든다라면 2부 내용까지는 사실 큰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틸리티를 만든다라면 요 2부에서 메모 열람 및 변경 앱이란 걸 만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잔망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까지 같이 한번 구경해 보고 혹시나 본인이 그걸 쓰고 싶다라면 다음 시간에 저한테 얘기하시면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식으로 일단 우리 반은 그런 느낌으로 카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4시 12분인데 1시간 12분 컷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 중간 쉬는 시간을 살짝 갖고 나머지 여유 시간은 아까 손든 친구들 포함해서 여러분 주제라든가 아니면 수업 내용 같은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봐드리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쉬는 시간은 우리